가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두 장중에 약간의 조정을 보이다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다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뭐 아주 난리를 쳐놨네요. 난리를 쳐놨지만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쨌든 빨간색이니까 좋은 상황이죠. 어제 10시 반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죠. 예보보다 조금 더 높게, 둘 다 조금 더 높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파월이 그렇게 바라던 지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주가는 급등을 하지 않고 대혼전을 이루다가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무리하였느냐? 그것은 지금 주가가 지표상으로 보나 위치상으로 보나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공포지수 또한 뉴트럴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상황은 싼 것도 비싼 것도 아닌, 굳이 얘기하자면 조금 비싼 밸류에이션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파월이 바라던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공포지수 뭐 20에서 30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용 둔화 지표가 나왔다고 하면은 증시는 최소한 2%대는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약간의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도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지표 자체는 절대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식의 상황을,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고서 반응하기 때문이죠. 주식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또 서연파파 튜브님이 새롭게 저의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저의 멤버십 방에서 어떤 분이 지금 숏을 타도 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초반에 이 SOXS죠. 반도체 숏 세배 레버리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중계를 했습니다. 바로 3분봉을 보고 단타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중계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3분봉의 중앙 이평선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죠. 하지만 스토캐스틱 우물을 통과하는 K값이 D값을 터치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런 자리입니다. 단타를 고려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고요. 스토캐스틱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으나 내려오는 이평선을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스토캐스틱이 반등 신호를 보이자 속스가 올라오죠. 여기서 내려오는 3분봉 이평선을 맞는 자리 어찌할 건가? 뚫고 다시 지지하면 추세 전환. 만약에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면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거고요. 차트 보는 방법의 중계라고 말씀드렸고요. 뚫었잖아요. 추세가 상방일까요? 가운데 3분봉 이평선은 여전히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뚫었잖아요. 여기서 뚫었다고 하더라도 추세의 전환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3분봉의 이평선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3분봉의 이평선을 뚫고 볼린저 밴드까지 닿았잖아요. 0.5%에서 1.29% 올랐습니다. 0.7% 올랐죠. 수수료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옳은 겁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중앙 이평선을 지지하고 다시 들어 올릴 경우의 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3분봉 이평선이 다시 상방으로 틀기 때문입니다. 단타도 추세의 전환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속수는 제대로 오릅니다. 3분봉이 들어 올릴 경우죠. 하지만 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면 단타 치다가 밤샐 수 없으니까요. 결국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평선, 중앙 이평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돌리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 이평이 꺾이면 시장가로 매도치고 나와야 하는 단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6컷 중에서 중계해드린 상황으로는 속수의 매수 자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평선을 들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타의 관점으로 말입니다. 단 한 번도 3분 이평선을 들어올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타 자리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약간의 오류는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속수의 단타를 알려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의 멤버십에서는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린다고 싶었던 겁니다. 굉장히 밀착해서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잡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은 약간의 보합권으로 프리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 초반에 양봉을 보여줬을 때 공포지수가 바로 그리드로 올랐었어요. 제가 바로 캡처를 해버렸죠. 바로 그리드로 올랐었지만 어쨌든 장 마감은 보합권으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공포지수는 다시 1 오른 55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벌써 그리드라니, 조금만 오르면 그리드라니, 우리의 분할 매도 시기가 너무 빨리 왔어요.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리드로 갔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물량을 매도하는 거 아니죠. 서서히 조금씩 아주 찔끔찔끔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드로 올라섰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는 건 아니죠. 조금씩 파는 겁니다. 조금씩이요.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매도도 분할 매도죠. 그럼 푸드앤콜옵션 체크하겠습니다. 푸드앤콜옵션 굉장히 내리고 있어요. 0.85
상당히 그리드죠. 탐욕의 구간입니다. 현재 주가는 풋앤콜 옵션으로만 봤을 때는 탐욕의 구간입니다. 풋앤콜 옵션이 0.80 밑으로 0.7대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당한 매도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소폭 오름세지만 뭐 어쨌든 나쁘진 않아요. 내릴 때도 기술적 반등을 주고 내려야 더 내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는 환율은 1260과 1280일 사이입니다. 이 사이가 오면은 저는 바로 분할 매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른 유튜버와는 다르게 TQQQ에 완전 매몰된 롱스톤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는 분할 매도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국제유가에 대해서 체크를 대충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그어드린 하방 지지선을 터치하고 좀 걸쳐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방 지지선이 깨진다면은 국제유가의 이상 신호죠. 그러면은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지지선에 걸치고 올랐죠. 여기서도 보고 지지선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에 걸치고 올라설 가망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증시에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어쨌든 관찰해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QQQ 차트 일본 보겠습니다. 그저께 고점을 살짝 찍었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는 거죠. 아직 갭은 많이 남아있고요. 스토캐스틱 고점이고요. RSI도 70에 육박하나 68.47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횡보를 하다가 다시 볼린저밴드 상단을 찍으러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저의 바람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현재는 관망을 해야 된다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도 하지 않고 매도도 하지 않고요. 공포지수도 중립이고요. 관망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속슬 차트도 TQQQ 차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다시 볼린저 밴드를 터치했죠. 볼린저 밴드를 찢고 그냥 30까지 쫙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제 바람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신도 모릅니다. 지금은 관망을 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낙관론을 펼치기보다는 항상 주식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망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주는 황제입니다. 불주 황제.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속스 S 차트 보겠습니다. 속스 S는 볼린저 밴드를 살짝 하방으로 찢었다가 다시 옆으로 기관 행보를 보이려는 모습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조 지표로 속스 S 반도체 숏 레버리지와 S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조정이 오려면은 스토캐스틱상 K 값이 D 값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해 주려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만 해도 아니었는데 오늘부로 K 값이 D 값을 터치를 해버렸네요. 어제는 닿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닿으면서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숏들이 어찌 보면은 단기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증시는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는 신호고요. 여러분, 지금 증시가 너무 논스톱으로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단기적인 조정을 보는 이유 자체도 증시가 더 상승하기 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프리장 상황에서 스토캐스틱 K 값이 D 값을 터치하였습니다. 조정이 숏들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5일선 중앙 핑크색이죠. 이 선은 중앙 이평선이고요. 21선이고요. 이 핑크색은 5일선입니다. 5일선을 깨고 오를 때 숏을 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숏을 단타치는 입장에서요. 하지만 오늘 숏이 상승하더라도 5일선을 숏들이 5일선을 터치하는 그림이라면 터치까지만 오른다고 하면은 아직 본격적인 조정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웨이로 흐르는 급락주나 원웨이로 오르는 급등주는 5일선이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키움 개미들의 순매수 상황입니다. 숏이 없어졌어요. 롱도 없고요. 뭐 TSLL, 테슬라죠? 테슬라 1.5배수죠? 그리고 갑자기 뭐 보일이 나왔네요. 양도 나오고요. 알리바바 계좌주도 나오고요. 이거는 뭐 오늘장은 혼전이겠네요. 숏도 아니고 롱도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 최상단에 TQQ와 쏙쏙이 꽂힌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한 조정의 신호인데 지금은 키움 인간지표로 봤을 때 숏도 아니고 롱도 아니네요. 오늘은 좀처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숏들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했다는 점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급격한 상승 뒤에 다시 하락하면서 그리고 오늘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의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횡보죠. 횡보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을 올 매도할 시기는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뭐 어제 많이 내렸다가 다시 또 조금 오르는 경향을 보이면서 고점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앙 이평선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코인을 매도할 시기는 아닌 거죠. 홀딩하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63 그리드죠.
여전히 다시 70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는 매도의 관점은 75에서 80 사이고요. 코인은 일단 홀딩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숏도 아니고 롱도 아니고 굉장히 아리까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숏을 몰빵하거나 이 자리에서 이제서야 롱에 몰빵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을 맨날 사고 팔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관망하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명언은 관망도 투자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불금.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주 한잔 하시면서 주식은 잠시 잊고 불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급락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인즉슨 단타 자리도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불금, 오늘은 불금이지 않습니까? 관망도 투자다. 저는 관망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들고 있는 롱들은 한 주도 내주지 않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